한때 물건이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느 브랜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을 은근히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으면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고,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성이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는지를 가지고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사람을 서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가방의 가격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 사람이 가진 물건의 총액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물건의 가격표를 붙일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려고 할까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까지 짐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어디까지나 물건일 뿐입니다. 좋은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값싼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물건은 분명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손에 닿는 감촉이 좋고 잘 만들어진 물건은 사용할수록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오래 사용할 생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나의 가치를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를 설명했으면 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값비싼 물건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실용적인 물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작게 접히는 지갑이나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신발, 무거운 책을 여러 권 넣어도 튼튼한 가방처럼 저는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물건을 좋아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내가 편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자 자연스럽게 소비와 절약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싼 물건을 사고 할인을 기다리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것을 찾아다니고 쓸 수 있는 물건은 끝까지 참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저렴한 옷을 여러 벌 사서 금방 입지 않게 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을 오래 입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마다 형태가 무너지는 옷을 계속 사고 발이 아픈 신발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신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집에 들이는 것. 이런 소비가 쌓이면 결국 물건도 늘고 돈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구입하고 한번 구입한 것은 오래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건의 가격보다 사용하는 기간과 만족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유행하는 옷에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옷장에 입을 옷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입을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 입는 옷의 형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하루가 편안한지, 어떤 신발을 신었을 때 오래 걸어도 힘들지 않은지, 그것을 알게 되니 굳이 많은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실루엣의 옷을 오래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입을수록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이 있고, 유행은 계속 바뀌지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시즌에는 무엇이 유행할까 보다 이 옷을 몇 년 뒤에도 내가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줄이는 일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책과 음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버리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이 물건에는 오래된 추억이 있는데 다시 사려면 돈이 들 텐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생각해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물건과 그저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요. 소중해서 남겨두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지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물건은 이미 내게 기쁨보다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책장도 조금씩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책이 줄어든 공간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빈 공간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책을 찾기도 쉬워졌고 청소하기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삶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은 무조건 많은 것을 버리고 가진 것을 줄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것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정말 아끼는 가방이 있다면 오래 사용하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면 충분히 고민한 뒤 구입해도 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나에게 작은 즐거움이라면 그것까지 억지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돈과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 사 마시는 커피가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실 시간을 아끼고 잠시 앉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돈은 단순한 커피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을 사는 비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저는 작은 지출 하나를 두고도 무조건 낭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소비라면 줄이고 나에게 시간과 편안함을 주는 소비라면 필요에 따라 받아들입니다. 돈을 사용해 시간을 사고 수고를 줄이고 고민을 덜어내는 것.
그렇게 얻은 시간과 여유로 다시 내 삶을 돌볼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물건뿐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씩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연락에 바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삶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니까요. 내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도 물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가방을 가지면 더 좋은 가방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보이고,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까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은 애초에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집을 원하고 누군가는 작은 집을 원합니다. 누군가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누군가는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일하며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을 원하고 누군가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살지, 어디에 살지, 얼마나 벌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조금씩 내 안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내가 편안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필요한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는가. 이 질문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선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단순해집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비교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을 돌보고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산책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것,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더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까?
나에게 없어도 괜찮은 물건은 무엇인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은 무엇인지,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오히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물건을 사게 되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소비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시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홀가분한 삶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완벽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시 내려놓고 복잡해지면 다시 단순하게 돌아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는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쩌면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내려놓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남겨두고 불안해서 움켜쥐고 있던 것은 조금씩 손에서 놓아주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삶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마음도,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도, 혹시 부족할까봐 필요 이상으로 움켜쥐고 있던 마음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조금 덜 사고,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돌아보았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